안녕. 요즘 공부는 잘 돼? 아, 솔직히 좀 안 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제자리야. 정말 답답해. 나도 한때 그랬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속으로 계속 갈등했거든.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곤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먼저 내 위치를 파악했어. 스스로 물어봤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지? 처음엔 제 약점을 마주하기가 진짜 힘들었어. 속으로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수학도 약하고 과학도 엉망이고 시간 관리는 더 못하잖아 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때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지.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 국어나 영어는 괜찮지 않아? 게다가 기억력이 좋아서 암기는 빠르게 할 수 있잖아. 그걸 중심으로 시작하면 될 거야. 그래서 과목별로 점수를 적어보고 각 과목에서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따로 나눠 적어봤어. 수학은 계산 실수, 과학은 개념 이해 부족, 영어는 문법은 약하지만 독해는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 그렇게 나누고 나서 뭐부터 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과목별로 점수를 적으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했어. 왜 이 과목에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시험지를 꺼내 오답을 하나씩 분석했지. 문제를 읽으면서 내 풀이 과정과 정답을 비교했는데 대부분의 실수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였어.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서두르다가 계산 실수를 하고 과학에서는 개념을 헷갈려서 엉뚱한 답을 썼더라고. 그래서 오답 노트에 단순히 틀린 문제를 적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어. 이 문제는 공식을 헷갈렸기 때문이야. 혹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실수했어. 이렇게 실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니까 앞으로 뭘 개선해야 할지 명확해지더라. 그제야 알았어. 아,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정리가 부족했던 거구나. 그렇게 강점과 약점을 나눠 적으니까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졌어. 그거 도움이 되겠다. 또 뭐가 있었어? 시험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큰 전환점이었어. 시험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같은 노트를 보는데 왜 다른 애들은 나보다 점수가 높을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 문제를 단순히 암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처음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자주 반복하시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지.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강조하거나 이건 꼭 기억해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됐어. 그래서 수업 중 선생님의 톤과 반복적인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따로 메모하기 시작했어.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 시험 공부의 효율이 훨씬 좋아졌어. 오,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완전 있었지. 선생님이 수업 중 반복하셨던 내용들이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판서하다가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던 문장이나 강조하신 예시들이 문제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됐어. 선생님이 어떤 톤으로 말씀하시거나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오래 쓰시는지까지 메모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어떤 과학 개념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실험 결과를 2번 반복하셨다면 이건 중요한 거구나 하고 따로 표시해뒀어. 이렇게 세세히 메모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공부가 훨씬 체계적으로 바뀌더라. 나도 수업 시간에 멍 때릴 때가 많은데 진짜 참고해야겠다. 근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처음엔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중요한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지쳐버리기만 했어. 그래서 생각했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교과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나 수업 중 선생님이 반복하신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어. 그리고 요약 노트를 만들었어. 처음엔 너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달라졌어. 책의 중요한 부분을 내 말로 간단히 정리하면서 내용을 다시 이해할 수 있었고 복습할 때도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었거든. 특히 시험 직전에 그 요약 노트만 보면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어. 그러다 보니 요약 노트는 공부할 때 없어선 안 될 무기가 됐지. 꾸준히 공부하는 건 어땠어? 난 금방 지치더라고. 나도 그랬어. 매일 1시간씩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처음에는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더라. 이걸 매일 한다고 너무 피곤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 그럴 때마다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설득하더라.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해보자. 길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해보는 거야. 이렇게 두 목소리가 매일 싸우는 기분이었어.
결국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하루에 1시간, 그것도 딱 1시간만 집중하자는 다짐이었지. 처음 며칠은 시간 채우는 것도 힘들었어. 진짜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1시간을 채우고 나면 뿌듯함이 생겼어.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지더라. 나 이제 1시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붙었어. 작은 성공이 쌓이니까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지.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부모님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 어머니는 매일 내 방에 들어오셔서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어. 넌 할 수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더라. 아버지도 퇴근 후 피곤하실 텐데도 내 방에 들어와서 잠시 앉아 말씀하셨어. 지금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내 나이 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한 걸음씩 해내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아빠도 그랬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부모님이 내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 TV 소리를 줄이시고 내가 공부할 때는 집안 분위기를 조용하게 해주셨지. 특히 아버지는 가끔 간식을 가져다 주시면서 잠깐 쉬면서 해라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응원이 됐어. 부모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는 걸 느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기더라.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나도 집에서 공부하기 좋게 환경을 좀 바꿔봐야겠다. 맞아. 공부는 단순히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부족한 건 뭘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고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특히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오늘은 이 부분만 확실히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내니까 나중엔 그게 쌓이더라고. 처음엔 모든 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변화를 느꼈어.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너도 그렇게 시작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내 이야기 듣고 나니까 뭔가 다시 해볼 용기가 생긴다. 나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볼게. FAQ.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시험 범위가 정해진 즉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효율적인 요약 노트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핵심만 간단히 적고 중요한 부분은 색으로 구분하세요. 벼락치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과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학원과 자습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자습은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유리합니다. 어려운 과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작은 단위로 나눠 조금씩 성취감을 쌓으며 진행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잔잔한 음악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